책 읽어주는 범어사서. 안녕하세요. 저는 범어도서관 사서 여지연입니다. 책 읽어주는 범어사서 이번 주 한 끼 볼 책은 고고학자 강인욱이 들려주는 미지의 역사 테라 인코그니타입니다. 테라 인코그니타는 강인욱 작가님이 지으셨고 창비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2021년 출간된 책입니다. 올해 2010 수성인문학제 수성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는 성인 부분의 수성북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우선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인욱 작가님은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시며 강인욱의 고고향 여행, 유라시아 역사기행, 진실은 유물에 있다, 고고학으로 본 옥조문화, 춤추는 바레인, 유라시아의 시간여행 등 다양한 작품을 쓰셨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테라 인코그니타는 미지의 땅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강대국의 시각에서 서술되어 온 고대사에서 배제된 기억을 복원하고 균형 잡힌 역사적 안목을 제안하며 고고학을 통해 강대국 문명 중심의 역사관을 해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문명과 이분법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이며 다자적인 새로운 역사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야만으로 치부해온 역사들이 실은 인류를 만들어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층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의 목차로는 오랑캐로 치부된 사람들,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진실, 그리고 오해, 그리고 상상의 나라를 찾아서, 분쟁과 약탈의 고대사 이렇게 총 4부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 책은 상상의 나라를 찾아서라는 부분에 겨울왕국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주제의 토픽 책입니다. 겨울왕국 하면 2014년 전 세계 어린이들이 열광시킨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동화 눈의 여왕 같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먼저 떠오른다. 반면 우리 고대사로 눈을 돌리면 말갈, 음루 등 추운 북방에 살면서 주변 지역을 침략한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겨울왕국에 대한 믿음은 일부 오해가 있지만 헛된 망상은 아니었다. 여러 고고학 자료들이 이를 증명한다. 사람들은 북쪽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겨울왕국을 찾아 떠나보자. 그리스인의 유토피아, 히페르보레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를 정말 좋아한다. 비행기나 배가 사라진다는 변문화 삼각지대, 태평양 한가운데 존재했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뮤 대륙, 대서양이 있었다는 아틀란티스 대륙 등이 여전히 호사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중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거나 지구의 북쪽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 같은 믿기 어려운 음모론도 존재한다. 지구 평평설의 황당무계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구 공동설은 북쪽 어딘가에 지상낙원이 있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언급할 만하다. 서양 문화는 겨울왕국에 대한 믿음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다. 그리스인들은 북쪽 끝에 히페르보레이라 불리는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않은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태양의 신 아폴론이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할 정도니 겨울왕국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환상이 실로 대단했던 모양이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도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양 문화에 꾸준히 이어진 히페르보레이 환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저서 역사에 히페르보레이를 자세하게 기록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의 동쪽에 살던 스키타이보다 더 깊숙한 유라시아 초원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마치 괴물과 같은 형상으로 묘사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지의 영역을 윤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세상의 끝자락에서 외눈박이 거인족이
아리마스피와 그들로부터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 등이 있으며 더 북쪽으로 가면 겨울왕국 히페르보레이가 있다고 썼다. 유라시아 고고학자들의 활발한 발굴을 통해 아리마스피는 대체로 지금의 카자흐스탄 동쪽이고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은 남부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일대의 파지리크 문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렇다면 히페르보레이는 실제로 어디에 있을까? 고고학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자. 서부 시베리아 초원 산림 지역에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대한 도시 유적인 치자에서 삼중으로 한우가 쌓여서 적의 공격을 막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여기에서 그들보다 북쪽에 살던 타이가 사람들의 유물로 많이 나왔는데 이는 추운 겨울 얼어붙은 강을 따라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다. 또한 인골의 DNA를 분석해보니 알타이 지역의 파지리크 문화인과 제일 유사한 사람들이 현재 시베리아 원주민인 한티족과 만시족임을 밝혀졌다. 실제로 한티족과 만시족의 전통적인 물건을 보면 초원 지역에서 유행했던 동물 장식과 기마 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페르보레이와 같은 신화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삼국지, 동이전에서 추운 북쪽의 산속에 살던 음노인들이 걸핏하면 배를 타고 내려와 옥저인들을 침략하는 무서운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다. 찬바람이 불면 오히려 생기가 나서 사방을 뒤흔든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은 전 세계 공통이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찬바람 장박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인류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편 겨울왕국은 한때 따뜻한 지역에 살다가 추운 북쪽으로 불려나 정착한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잊기 위해 고향을 그리는 노래나 신화에도 남아있다. 사하라인들은 대표적이다. 사하라인들이 동부 시베리아의 초원 지역에서 살던 티르크 계통의 주민들로 몽골의 팽창 전후 북쪽 툰투라 지역으로 이주했다. 사하인의 대거 이주는 고고학 자료 및 DNA 분석은 물론 언어로도 확인된다. 사하인의 신화의 주 무대인 꽃이 만개한 따뜻한 초원이다. 사하인의 샤먼은 따뜻한 낙원을 노래하며 의식을 향했고 사하인들은 저 북극해 너머로 자신의 고향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이 잃어버린 낙원은 실제로 북극권이 아니라 푸른 초원이었다. 이상 테라 인코그니타의 제3부 상상의 나라를 찾아서 중 겨울왕국은 어디 있을까? 라는 주제로의 토픽을 읽어보았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를 함께 읽고 싶다면 범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테라 인코그니타를 검색하시거나 수성북지 독서 릴레이를 신청해 보세요.